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7일이고요. 역시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 실렸는지 저희 체크해보면서 헤드라인으로 먼저 4개 종목, 4개 기사 확인해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반도체법이 세부 지침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반도체법에서 예외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성장주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경영면으로 가보죠. 국내 조선 3사가 미래 먹거리로 해상 원전을 점찍고 나섰습니다. 거세게 추격하는 중국을 비롯해서 경쟁국과 격차를 넓힐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LX그룹 계열사의 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헤드라인을 통해서 기사 살펴봤는데 2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어떤 기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둔 K반도체 전망에 대해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경제평론가 손석우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 미국의 반도체법입니다. 세부 법안이 조금 이제 이달 안으로 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고민하나? 그것부터 네. 좀 짚어주시죠. 반도체법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네. 해서 칩스라고도 부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육성 방안을 담은 법안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공표가 됐고요. 반도체와 과학 산업에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짓게 되는 기업은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요, 각종 인센티브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240억 달러를 지원받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전조항,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과학법을 가지고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 이달 중에 세부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 중국을 좀 겨냥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라는 이런 배려 아닌 그런 배려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예 조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는 하죠. 네. 지금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를 비롯 반도체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에 미국 상무부가 내린 규제 조치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또 AI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국가들이죠. 네덜란드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이 제재 동참을 요청해왔고, 최근에 이제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제재 조치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게 3자 합의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기업이 공급하는 노강 장비 수출을 비롯해서요, 일본 니콘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는 글로벌 톱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모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일본만 다시 재개를 했죠. 이 배경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에 참여한 그 참여를 막으려는 로비성 접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해서 다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은 이 같은 미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와 관련해서 1년 유예 기간을 적용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일본, 네덜란드까지 최근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중국 현지 공장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이 반도체법 법안 가드레일 조언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장비 수출과 마찬가지로 역시 1년 정도는 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역시 한시적인 조치고 그 가드레일 조항에 10년간 투자 금지라는 기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와, 10년간 투자 금지라는 이 조항 자체가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예를 받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G2 사이에 결국 반도체, 저희 K반도체가 낀 게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뭐 네. 삼성이나 SK하이닉스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2개 공장 중국 현지에서 네. 운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인텔로부터 인수한 공장까지 포함해서 3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 플래시 40%를 중국에서 시안 공장 생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에 생산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0% 안팎 중국의 의존도가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실적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반도체 라인은 특히 지속적으로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미세 공정 등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규제에 의해 장비 도입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에 시안 2공장 양산을 시작은 한 상태지만 향후에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 우시 D램 공장에 첨단 장비 반입을 추진하면서 미세 공장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또 이 같은 계획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미국의 반도체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국내 수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수출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요? 네,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5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5분의 1이요? 네, 막대하죠. 한국의 대중반도체 수출도 뭐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죠. 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중국 내수 부진 등에 따라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까지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폭이 40%대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내용을 보면 더 우려가 커집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중국 내에서 28나노급 이하 미세 공정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미국 상무부와 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업들의 주력 분야의 메모리 반도체에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범위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내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컸다라고 봐진다면 앞으로는 신규 투자도 제한이 될 여지가 크고 또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도 차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2중고,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위 임원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 대중 반도체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 유예를 받기 위해서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분위기가 현지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죠. 슈퍼리치, 일명 고액 자산가들이 성장주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올해는 그에 대한 전망이 참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고액 자산가들은 왜 성장주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작년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네. 향후 실적 악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주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 분위기는 예상보다 경기 침체 여파가 크진 않을 거다. 좀 더 바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 있었던 올해 첫 FOMC 회의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는 것은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 넣어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소위 기사에서 얘기가 되지만 슈퍼 리치들이 성장주를 투자할 이유를 찾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도 성장주에 대한 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꼽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주의 우상향 폭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으로 봤었을 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경험이 있고 또 시장 금리 하락 전환 움직임도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반대 흐름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컸던 네. 성장주 비중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업종별로 따지면 뭐 반도체라든지 엔터주, 미디어, 인터넷, 테크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기사에서 나옵니다. 매일경제, 삼성증권이 자산 100억 원 이상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매수했거나 매수할 계획이 있는 상위 5개 종목, 삼성전자, 카카오, JYP엔터,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등이 꼽혔습니다. 올 들어 삼성전자는 12%, 카카오 24%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종목들로 꼽히죠. 또 이번 조사에서 꼽힌 미국 증시 투자 토픽 5개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디렉션 반도체, 3X ETF, 또 프로시어스 숏 QQQ ETF 등이 꼽힙니다. 빅테크주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종목도 선정이 됐다는 게 눈에 꼽힙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종도 바닥을 찍고 결국에는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꼽힙니다. 네, 고강도 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에 주목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채권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채권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채권 투자에 최근에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배경을 네. 살펴보면 역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채권에 그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최근 석 달 사이에 국내 채권형 펀드에 2조 3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읽혀지죠. 슈퍼리치들 역시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고금리 회사채 그다음에 한국 국채에 가장 많은 주목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뒤로는 글로벌 우량기업 회사채라든지 미국 국채, 뭐 한전채, 지방채, 공사채 등에도 슈퍼리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주식에만 다 담을 게 아니라 채권에도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잔존만기가 짧은 고금리 회사채의 경우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잔존만기가 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매수해서 향후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와 채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장기채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금리 고점이 확인되면 장기채 가격의 반등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슈퍼리치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투자 메리트로 꼽힙니다.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일수록 그런 부분에도 눈을 돌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미국 증시로 눈 돌리는 자산가들도 많죠. 간략하게 어느 국가인지 짚어주시죠. 뭐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37.6%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34%였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리오프닝 호재가 있는 중국이라든지 뭐 신흥국,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사 내용 두 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